그러면은 자, 노예 안에 지원교회와 자립교회와 미래자립교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러면은 지원교회는 연 예산이 1억 원이 넘는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지원을 해라. 총회에서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입니다. 그리고 자립교회는 자, 연 예산이 3,500부터 1억에 해당되는 교회는 자립교회인데 할 수 있으면은 어려운 교회들도 같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.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니에요. 어찌 보면은 지원교회는 미래자립교회를 좀 도와야 된다고 하는 강제성이 조금 들어있는 부분이지만은 자립교회 연 3,500에서 1억 사이에 들어있는 교회들은 자립이 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제가 한 반 정도 들어있는, 그리고 나머지 이제 3,500 이하는 미래 자립에 들어가는데 이 3,500에 관계되는 부분도 도시하고 농촌하고가 달라요. 왜냐하면 도시는 3,500으로 되어 있지만은 농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아래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총회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미래 자립교회를 구분해서 후원한다거나 또 장학금을 전달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어요. 12월도 끝나지만은 11월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11월, 12월 정도 되면은 자립위원회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셔서 자, 지원교회, 자립교회, 미래자립교회 이게 예산을 다 받으셔야 돼요. 매년 받으셔야 됩니다. 매년 받으셔야 되는데 저도 해보니까 사실 매년 받는다는 것이 우리야 막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제출하는 교회에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예산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미래자립교회는 어느 정도 호응이 잘 됩니다. 왜냐하면 그걸 제출을 해야 내가 노예에서나 총회에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가 없으면은 이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예. 그런데 지원교회와 자립교회는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. 지원받는 것은 하나도 없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만 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협력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실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노예 같은 경우도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이거 취합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제일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. 이게 1번이 돼야 그 다음 모든 행정을 다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첫 단추기 때문에 잘 안 돼요. 그래서 노예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역량도 발휘를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 왜 안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상 이게 협력이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친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유지도 해야 되고 최선의 방안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저희 노예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되면은 제가 전화를 걸어서라도 제가 받았을게요 하면서 불러달라고 그럽니다. 그러면은 복사해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또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 잘 안 되니까 그러면은 써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냥 카톡으로 보내라고도 하고요. 그러면 저는 복사해서 따로 저장을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총동원을 해보기도 합니다. 이제 여기 일반은 우리가 총회 홈페이지 가입할 때 올해 이거 무조건 다시 가입하셔야 돼요. 예. 지난번 작년까지 썼던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다 폐기됐습니다. 다 폐기됐고 올해 무조건 새로 다시 다 가입하고 다시 들어가야 돼요. 전면 개편을 하면서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구축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은 거기를 들어가면 되고요. 노예 관리자가 있어요. 노예 관리자는 노예마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하나씩 부여가 돼 있습니다. 그거는 나 교회 자립위원회 석인데 간사인데 여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주세요. 그렇게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.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냐면은 노예 서기를 통해서만 그게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비밀번호하고 아이디하고는 이미 총회에 정해진 게 있어요. 언제 이게 됐냐면은 2012년도에 이게 처음으로 자립개발원 시작하면서 이게 홈페이지도 만들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2012년도에 그때 제가
처음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그 새로남교회에서 뭐 총회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발표도 하고 막 시범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자기 노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그때 설정을 했어요. 2012년도에 만들어 놓은 걸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달라고 해서 들어가면은 거기 우리 노예 전체의 예산 이런 입력해 놓은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. 예. 아마 권역위원회에서 다 볼 수 있죠. 다 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1년마다 예산을 다시 갱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거기에 승인, 미승인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. 또 그리고 우리가 장학금 신청을 하잖아요. 1년에 2차례 하는데 이게 홈페이지에 자기 교회 예산을 입력을 하지 않으면은 갱신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총회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은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교세통계표에 입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. 안 하면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게끔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정보잖아요. 교회 재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.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대로 손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 노예 같은 경우는 결의를 했어요. 교회 자립위원회 서기와 간사는 이 안에 들어가서 그 담임 목사님의 허락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노예에서 결의를 해놨어요. 그러니까는 이게 바빠갖고 못하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를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가서 대신 이렇게 다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예산도 수정할 수 있고 특별히 기본 정보는 이거는 수정을 하기 어렵지만은 예산이나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확인을 하셔갖고 하면 좋겠고. 교세통계표 입력은 지원교회 자립교회보다는 미래자립교회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돼요.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에 제1번 관문이 뭐라고요? 교세통계표를 입력했느냐 안 했느냐가 제1번이에요. 그게 안 되면은 1번에서 그냥 일단 탈락이에요.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를 조금 혜택을 보려고 아니면 또 노예에서도 혜택을 주려고 해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잘 안 돼요. 작년까지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장학금 신청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 숫자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제가 다 그 가족의 미래 자립교회 가족 사항을 일이 다 체크를 다 해놔요. 여러분도 그 받을 때 그 안에 다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는 고등학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 원씩. 그러니까 하나도 못 맞춥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받아서 지원교회나 자립교회는 어느 교회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, 그다음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는 또 얼마 지원하고 있는지, 또 미래자립교회는 내가 얼마 어느 교회에서 우리 노예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고 타 노예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고 다른 기관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다 정리를 하시면은 페이지에 있어요. 1년 동안 미래자립교회가 해야 될 우리 그 자립개발원과 관계해서 우리 권역위원회와 연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. 노예 안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노예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.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노예 같은 경우는 좀 예산 좀 취합을 해가지고 우리 미래자립교회를 이렇게 한번 도와보자 해서 적금 형식으로 넣어서 뭐 얼마 정도 이렇게 금액을 좀 종잣돈을 만들고 뭐 이런 노예도 있고 참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어떤 뭐 준비가 있는 노예들은 그 노예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총회하고 관계되는 부분들 제가 5월 달부터 내년 4월까지의 내용을 쭉 정리를 해놨거든요.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 이제 오늘 7월 달은 직무 세미나가 있으니까요. 그다음 8월 달에는 자, 학자금 지원하는 거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학자금 지원하는 거. 근데 총회에서 지원하는 게 갈수록 밀려요.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자립개발원 어떤 임원 목사님하고 대전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분이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조금 빨라진 거예요. 왜냐하면은 1학기 장학금 지원을 언제 받냐면 6월 달에 받았어요. 2월, 3월 달에 신청을 해도 늦은 판에
이게 거의 방학 때쯤 되면은 받고, 그 다음에 2학기 장학금을 언제 받냐면 10월, 11월 달에 받게 되고,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땡겼으면 좋겠고,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고,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사항도 있겠지만은, 처음에는 그게 잘 됐는데, 계속 한 달, 두 달 미뤄지다가,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는데, 올 봄부터는 그게 조금 빨라지긴 했어요.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2학기도 조금 빨라질 것입니다. 그러니까는 8월 달, 9월 달, 9월 달에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달부터 미리 자녀들 몇 학년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청할 만한 사람 누가 있는지 미리 준비를 해야지. 안 그러면은 우리 기독신문에 공고가 되면은 막 전화가 계속 오게 되면은 이제 난감해요. 누구 해줘야 되지? 그렇다고 모여서 서류 다 내라. 그러면 한 사람밖에 안 된다. 그러면 너는 떨어졌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. 너희 안에서부터 뭐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누구 이렇게 순서를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한 1번, 2번, 3번, 4번 정도까지 순서를 대충 정해놓습니다. 그러고 나서 형편에 따라서 여기가 급하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 순번에 해당되는 분하고 이거는 뭐 순번을 정하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때 하면 좋겠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그럼 그 다음번에 해당되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바꾸면 어떠겠느냐. 이런 법은 없어요. 법은 없는 거지만은 운영할 때 그렇게 하면은 이것 때문에 누구는 먼저 줬네 안 줬네 이렇게 소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. 그것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9월 달 지나고 10월 달에 목회 트렌드 세미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11월 달, 12월 달 정도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예산.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일이에요. 그거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몰래 산타 나눔 프로젝트 해년마다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,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그 박스 40개를 주문을 해서 우리 지난번에는 38개 교회를 전달을 했어요. 근데 혼자 이거 힘들어요. 힘들어서 그냥 좀 아는 후배 목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자립위원회 이원 목사님들이랑 조금 나눠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고마워라고 하고 내용물도 좋습니다. 그러니까는 공문 오시면은 준비하셨다가 하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. 그 다음에 12월 달 되면은 우리 신학 원력 신청하는 거 아마 광고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달력 이게 신청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총회에서 연락이 와요. 그러면 이런 부분들 혹시라도 달력 못하는 데가 있으면은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은 아마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12월 말경도 되면은 교세 통계표. 올해부터 보니까 딱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딱 닫혀버려요. 닫혀버리니까 예전처럼 1년 내내 열어놓고 아무 때나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딱 지나면은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통계표 입력 기간이 아닙니다라고 안내문이 떠요. 지금은 또 그런 것도 안 뜨는데, 그러니까는 올해부터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월, 4월 달 노예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 조직 보고서 해서 또 올리려고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참고 내용은 아마 이제 우리 사무총장 목사님께서 우리 관계되는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. 이제. 예. 자, 50분까지인데요. 제가 한 5분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. 혹시 이건 나머지 내용은 쭉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고요. 이제 저희도 홈페이지에 보면은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교회 자립위원회 보고서 제출란이 따로 있습니다. 이제. 여기는 관리자하고 올리신 분만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.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파일을 보내가지고 여기다 올려라. 그냥 제출하라기도 안 되고 못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아예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는 관리자하고 그 다음에 올리신 그 분만 내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받는 경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카톡으로 단톡방 만들어서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밴드 같은 거 만들어서 하셔도 되고, 제일 간편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. 다른 것은 조금 복잡해지면 안 하려고 그러니까 카톡이 단톡방 만들었는데 요즘 단톡방이 저 같은 경우도 단톡방이 고정으로 돼 있는 게 이것저것 합치다 보면 한 10개가 넘어요. 그럼 정신이 하나도 제일 2편에다 올려놓는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도 해놓으면은
이렇게 구별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좀 더 나을 듯 싶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를 하셔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아마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.